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미제 사건 현장에서 손목시계가 유독 온전하게 남는 현상을 물리학과 법의학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착용한 손목시계가 다른 소지품과 달리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는 사례는 여러 미제 사건과 장기 실종 사건의 현장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 관찰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물리적 충격의 전달 경로, 인체 역학, 재료의 내구성, 그리고 사후 환경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충격 변이의 물리학적 측면을 살펴보면 공격자가 가한 운동 에너지는 보통 선형적 또는 회전성 운동으로 대상에 전달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어 자세와 팔다리의 유연성, 특히 어깨와 팔꿈치의 가동 범위는 운동 에너지의 일부를 흩뜨리며 손목 부위로 집중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감소시킵니다. 즉, 가해자가 주먹이나 둔기성 타격을 가했을 때 팔이나 몸통이 먼저 충격을 흡수하거나 굴절되면서 손목 쪽으로 전달되는 힘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목시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아 외형적으로 보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피부와 연조직의 완충 효과를 고려하면 인체의 연조직은 기계적 진동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부 근막, 피하지 방층은 충격파의 고주파 성분을 감쇄시키고 저주파로 변환하여 내부 장기로 전달되는 순간적 스트레인을 줄입니다. 이러한 완충 작용은 특히 얇은 금속 케이스와 현대적 유리, 크리스털을 지닌 시계에서 파손을 예방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강화 유리, 사파이어 크리스털 등은 제조 시 결정 구조와 두께 설계에 따라 둔기 충격에 대한 임계값이 존재합니다. 공업 재료학적 관점에서 이들 소재는 충격에 대한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의 임계치를 갖고 있어 직접적인 초과하중이 없으면 균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존 역설적 관찰로서 손목시계의 보존에는 사용자의 생리적 상태 전환이 연관될 수 있습니다. 급사나 기절 상황에서 말초혈관 수축과 근긴장이 발생하면 손목 주변의 조직 강성이 변하여 시계줄의 마찰 상태와 시계 본체가 피부에 밀착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계줄의 이탈이나 충격에 의한 흔들림을 줄여 시계가 외부 힘에 더 잘 견디도록 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또한 사후 체온 하강이나 부패 시작 이전의 단기간 동안 체액의 분포 변화는 금속 표면의 부식성 환경을 일시적으로 저감시키며 이는 장기간의 노출 전까지 시계의 외형적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 보존성은 환경적 고유함과 범죄의 동적 에너지 간의 간극과도 연결됩니다. 범죄 시의 혼돈과 격렬한 물리적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현장 주변 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건조하며 저산소적 조건을 띈다면 금속 표면의 산화 반응이나 가죽줄의 미생물 분해는 늦춰집니다. 예컨대 밤늦게 외부 온도가 급강하하는 조건에서는 금속 표면의 화학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이는 단기간에서의 보존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습한 환경이나 염분이 많은 장소에서는 소금기와 땀의 화학작용이 금속의 부식을 가속하여 시계줄이나 고정장치의 파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리생리 환경적 요인에 더해 시계 자체의 재료적 특성은 법의학적 증거로서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합성 가죽이나 가왕 고무 같은 현대적 스트랩 재료는 천연 섬유보다 미생물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염화나 가수 분해에 더 강하여 장기간 보존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크롬의 산화막으로 표면 부식을 억제하여 외부 물리적 손상과 화학적 손실을 모두 줄이는 성질을 지닙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비교적 온전한 시계를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넘어 사건 발생 시의 역학과 환경 조건, 그리고 피해자의 생리적 반응을 연결짓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계는 사건의 타임라인을 증언하는 물리적 증거이자 고유 재료 특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기계적 증인으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법의학 수사진은 이러한 다층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계의 물리적 손상 패턴, 시계줄의 이력, 표면 부식의 분포, 그리고 내부 무브먼트의 정지 상태를 분석하여 사건의 타임스탬프와 피해자의 마지막 순간을 역추적합니다.
시계는 단순한 개인 소지품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여러 형태의 기계적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시계의 내부 무브먼트 상태입니다. 자동 건선식 무브먼트는 착용자의 손목 움직임으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비축하므로 착용 중인 상태에서 갑작스런 정지나 충격 정지는 외부의 극단적 물리적 힘이 무브먼트 내부의 작은 부품에 전달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석영 무브먼트는 배터리 전원으로 동작하므로 전원이 남아있는지, 물리적 충격으로 회로가 단락되었는지 또는 충격으로 인해 크리스털 발진기가 손상되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 건선과 석영의 정지 형태를 비교하면 사건의 시간적 범위와 외부 물리적 상호작용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의학적 분석에서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충격 정지의 존재 여부입니다. 충격 정지란 특정한 물리적 충격이 시계의 시간 추적 기능을 그대로 멈춰 세우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 경우 시계는 사건 발생 시점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물리적 타임스탬프가 됩니다. 충격 정지를 규명하려면 내부 기어의 변형, 밸런스 휠의 불균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이스케이프먼트의 손상을 정밀 현미경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또한 시계 내부의 그리스와 윤활유의 분포, 습기 침투 흔적, 그리고 미세한 충격에 의한 마모 패턴을 종합하면 충격이 가해진 방향과 강도, 그리고 그 이후 시계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계가 현장에서 도난당하지 않는 또 다른 클라이맥스는 도둑의 심리적 동기와 추적 위험 평가와 연결됩니다. 시계는 흔히 고유한 식별번호와 브랜드 각인, 종종 소유주와 관련된 맞춤형 마킹을 포함하므로 중고거래 시장에서 쉽게 식별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 서명은 범죄자에게 높은 추적 리스크로 인식되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가져가서 은닉하기보다는 현장에 두고 도주하는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으로 다양한 디지털 추적 시스템과 시계, 일련 번호 데이터베이스가 확산되면서 유명 브랜드나 고가 시계는 도난 후 추적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범죄자가 시계 취급을 꺼리게 만든 현실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생물학적 정체와 금속 무결성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피부 분비물과 땀, 그리고 소금기 성분은 시계줄과 케이스에 화학적 영향을 미칩니다. 정상적 활동이 지속되는 동안 땀과 염분은 금속 표면의 부식을 촉진하고 가죽줄의 가수분해를 유발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즉시 냉각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화학적 반응이 느려지고 표면 부식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 스트랩과 가왕 고무는 자연 섬유보다 생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크므로 장시간 현장에 남아있을 때도 형태와 결속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적 특성은 수사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시계 자체가 사건의 생물학적 화학적 환경을 기록한 타임캡슐 역할을 하게 합니다. 현대 수사기법은 시계의 기계적 흔적을 단순 관찰해서 정량적 분석으로 확장합니다. 표면에 남은 미세 스크래치의 패턴 분석, 마모 입자의 성분 분석, 내부 윤활제의 화학적 성분 계량 등은 사건 당시의 조건을 재현하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컨대 금속 표면에 남은 특정 유형의 입자들이 주변 환경의 퇴적물과 일치하면 시계가 사건 이후 이동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윤활유의 분해 정도는 시계가 마지막으로 운용되던 시간의 대략적 범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계가 남긴 증거는 피해자의 삶과 정의의 발견을 연결하는 감성적 의미까지 확장됩니다. 시계가 현장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순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수사관에게는 사건의 결정적 순간을 가리키는 한 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가족과 공동체에게는 시계가 남긴 상징성이 사건의 기억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물리적 증거로서 강력한 무게를 지닙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계는 단순한 개인 소지품을 넘어 사건을 추적하고 진실을 밝히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시계가 사건 수사에 제공하는 단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충격 정지 사례의 실제 포렌식 분석 예시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